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그래프인데요. 2008년도와 현재의 전주 대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점 하나하나가 일주일을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 2008년 말 2009년 초를 보면 전주 대비 0.24% 하락한 이후 하락폭을 점점 줄이더니 부동산 가격이 이때에는 점점 안정화를 찾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2008년 서프라임 때보다 주간 단위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아직 하락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 3주가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점이 몇 개 더 추가됐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추가로 몇 개 찍어봤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1월 30일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여기에서 점 3개가 더 찍힌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하락이 진정된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낙폭을 더 키우기도 했었다가 좀 낙폭을 줄였다가 더 폭락했다가 진정했다가 이런 흐름을 반복 중이긴 하네요. 그런데 Y축을 보세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락폭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부동산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공불락이었었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부동산도 진작 하락으로 전환된 지가 꽤 됐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서울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그 하락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이 진정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서울의 핵심지인 강남의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서울시 강남구의 전주 대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강남구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에는 마이너스 0.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IMF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우징 마켓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가 나온 직후 N포털 사이트 유튜브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사들과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봤는데요. 다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부동산은 이상이 없는데 한국만 꼭 집어서 IMF에서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기사 헤드라인에서는 한국 부동산이 10%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10%가 떨어지는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자세히 분석드리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왼쪽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률, 오른쪽은 2019년 4분기부터 21년 4분기까지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 4분기부터 21년 4분기까지를 코로나 버블로 인하여 부동산이 상승했었던 시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한국 부동산은 10%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21년 말까지 11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은 대략 30%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10년 동안 두세 배 오른 아파트가 많은데 고작 30%? 보고서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제가 KB 리브온에서 나온 부동산 매매 가격 변동률에서도 일주일 동안 0.2%씩 변동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한 개 가격이 30% 정도 빠질지라도 전체 아파트가 모두 빠지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빠지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1%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IMF의 보고서에서도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를 보고 느낀 것은 한국 부동산은 평소에 왼쪽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유독 많이 올랐다.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중에서 3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만큼 상승이 과도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 주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부동산이 한번 꺾이면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번 꺾였을 때 22분기 정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요. 뉴질랜드는 26분기, 미국은 22분기, 일본은 63분기 동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집값이 한번 꺾이면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IMF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 꺾였으니까 이게 꽤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이 높은 편이고 한국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내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저소득층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많으면 금리 인상, 역전세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는가,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공급, 수요, 저금리, 기대 심리,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나라마다 요소별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7개 정도 막대기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0년, 2021년도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뉴질랜드는 보라색 막대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막대기, 공급 부족 요소가 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한국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주황색 막대기, 수요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30 세대의 막판 영끌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는 집을 사지 않으면 무언가 사회적인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영끌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다른 요소로 아닌 영끌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최근 들어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수입 대비 부동산 가격을 정리한 것인데요. 수입 대비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자체가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죠. GDP 세계 10등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여 소득 대비 집값 자체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가격만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버블이 그렇게 끼진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2007년도 가계부채 비율이고요. 주황색 동그라미는 2021년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등을 기록했고 2021년도에는 한 단계 오른 2등을 기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인상에 한국은 취약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영어 기사를 읽을 때 however, overall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뒤가 바로 결론입니다. 2019년 4분기 가격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20% 정도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각각 10%씩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로 정리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회색 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이렇게 크게 떨어질 전망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뉴질랜드가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클 예정이고 한국은 그 다음에 하락폭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최고로 위험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 나라 중에서는 두 번째로 부동산이 위험한 나라로 IMF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투자와 내 집 마련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국내 기관에서 조사한 한국 부동산 전망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 영상도 간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